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뮤테이션 테스트에 대한 여러 글과 기술 문서들입니다. 아마 소프트웨어 공학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흥미로우실 거예요. 코드 커버리지. 이거 좋긴 한데 이것만으론 테스트 품질 다 알 수 없다는 생각. 다들 해보셨죠? 바로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 이 뮤테이션 테스트가 도대체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의 진짜 실력, 그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또 개선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테스트 코드가 있다, 없다, 이걸 넘어서요. 그 테스트가 실제로 얼마나 결함을, 버그를 잘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뭐랄까, 테스트를 테스트하는 기법,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소스 코드에 일부러 작은 결함들을 막 심어봐요. 아, 일부러요? 네, 그래놓고 기존 테스트가 이걸 발견하나 못하나 이걸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핵심 개념이 뮤턴트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본 코드에서 뭔가 살짝 바꾼 거다. 그런 거죠, 일종의. 가짜 결함이 들어간 버전. 네, 맞아요. 가짜 결함. 예를 들면 코드에 A, B 이런 부분이 있다. 네. 그럼 이걸 A, B 이렇게 뒤집어 보거나 아니면 뭐 플러스 1 하는 부분을 마이너스 1로 바꿔 보거나. 아하. 네, 이런 식으로요. 이런 변경 규칙 하나하나를 뮤테이션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군요. 뮤테이션 오퍼레이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많은 뮤턴트, 그러니까 돌연변이 코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뮤턴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둔 테스트 케이스 있잖아요? 네, 기존 테스트들이요. 그걸 실행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테스트가 실패해서 이 가짜 결함을 딱 잡아냈다. 네. 그럼 그 뮤턴트는 죽었다. 킬드 뮤턴트 이렇게 표현해요. 제거된 거죠? 아하. 그럼 반대로 테스트를 돌렸는데도 통과해버리면 네. 그 가짜 결함을 놓친 거면 네, 그렇죠. 놓친 거죠. 그럼 그 뮤턴트는 살아남은 것, 라이브 뮤턴트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살아남은 거죠. 와, 그럼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테스트 케이스들이 뭔가 좀 약하다, 허점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뮤테이션 스코어라는 걸 계산해요. 뮤테이션 스코어요? 네. 전체 뮤턴트 중에서 죽은 뮤턴트가 얼마나 되나 그 비율인데요. 테스트의 강도, 이걸 평가하는 거죠. 오, 상당히 직관적인데요. 네. 이 스코어가 높을수록 테스트가 꽤 튼튼하다. 뭐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셈인데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요. 그 살아남은 뮤턴트들이에요. 살아남은 애들이요? 아, 걔네들이 뭔가 약점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A, B를 A 이퀄 B로 바꾼 뮤턴트가 살아남았다. 네. 그러면 우리 테스트가 이런 경계값 조건, 이걸 제대로 확인 못하고 있구나 하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아, 그렇군요. 그럼 바로 고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바로 그 경계값을 테스트하는 케이스를 딱 추가해서 테스트를 보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잠재적인 결함을 미리미리 찾게 도와주니까 당연히 코드 품질도 올라가고 뭐 나중에 터질지도 모를 버그 잡는 비용, 이런 유지보수 비용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인데요. 근데 이렇게 효과적인데 왜 모든 프로젝트에서 막 활발하게 쓰이진 않는 걸까요? 이게 완벽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한계점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큰 허들은 역시 비용이죠, 비용. 비용이요? 네. 뮤턴트를 아까 수없이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걸 만들고 또 각각에 대해서 전체 테스트를 또 다 돌려야 돼요. 아, 생각만 해도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컴퓨팅 자원도 그렇고 이게 정말 많이 들어요. 특히 프로젝트가 크면 이 부담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 골치 아픈 게 동등 뮤턴트라는 게 있어요. 동등 뮤턴트요? 그건 뭔가요? 코드를 바꾸긴 바꿨는데 실제 프로그램 동작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원본 코드랑 결과적으로 똑같이 작동하는 그런 뮤턴트죠. 그럼 그런 건 테스트로 잡아낼 수가 없겠네요. 네, 원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똑같이 동작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동등 뮤턴트들은 사람이 직접 보고 분석해서 이건 원래 못 잡는 거야 하고 결과에서 빼줘야 해요. 아, 이것도 일이네요. 네, 이것도 추가 작업이 꽤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비용 문제랑 또 분석의 복잡성 때문에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뮤테이션 테스트. 이게 단순히 코드 커버리지, 몇 줄 실행했냐? 이걸 넘어서 우리 테스트가 실제로 얼마나 버그를 잘 잡는지 그 진짜 능력을 측정하고 또 개선하는
상당히 강력한 도구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비용이라는 큰 산이 있긴 하지만 테스트 품질을 정말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뮤테이션 테스트, 물론 초기 비용 많이 들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버그들, 특히 좀 찾기 어렵고 나중에 발견되면 정말 치명적인 그런 버그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버그가 나중에 발견됐을 때 치러야 할 비용, 이 둘 사이에서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선택이 더 효율적일까?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비용 문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균형점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